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시의회가 황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황 의원은 쌀값 폭락과 쌀 소비 부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번 대표 발의가 채택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의원 출무일에서 황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이 제안된 이유는 최근 4년에 걸친 풍년 농사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쌀값이 2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현재의 쌀값은 25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벼 재배 면적의 85%에 육박하는 중만 생종 수확이 본격화되면 쌀값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노력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황 의원은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강구할 것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당진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지만 쌀값은 몇 년째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10년 사이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 생산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격 등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37%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진시의회가 채택한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기간 동안 불을 밝힐 성화가 당진시에 도착하며 당진시가 이색 성화봉송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를 주제로 성화봉송을 진행했는데요. 당진시청을 출발해 시내를 경유하는 경로로 약 2.5km가량 이동했습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기간 동안 불을 밝힐 성화가 당진시에 도착한 가운데 당진 시민들이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를 주제로 이색 성화봉송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당진시청사에 도착한 성화는 시민과 학생, 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시청을 출발, 시내를 경유하는 경로로 당진 일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약 2.5km가량 이동했습니다. 특히 시내를 경유하는 경로 중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의 주관으로 김홍정 시장과 당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가지 행렬과 기지시 줄다리기를 시연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나미비아 빈트우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10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당진에서는 전국체전의 일환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배드민턴과 8일에서 9일까지 스포츠 클라이밍, 그리고 장애인 전국체전의 럭비 경기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충청남도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생화학 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 및 당진종합병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 의심 상황을 가정한 뒤 전반적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충청남도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6년 생화학 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훈련에는 충남도와 당진경찰서,
당진 소방서, 그리고 당진시 보건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 의심 상황 발생을 가정해 초동 조치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차와 소방차뿐만 아니라 제독차와 대피소, 응급진료소 등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동원되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상황은 당진시 실내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수상한 남자가 접근해 경기장에 백색 가루를 든 봉투를 투척하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신고 접수 후 생화학 테러 초동 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조광희 감염병 관리팀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화학 테러에 대해 모의 훈련이 진행돼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훈련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진 햅쌀을 생산하는 미소미 농업법인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홍콩으로 햅쌀을 수출했습니다. 미소미 농업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40톤씩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햅쌀을 수출해 왔는데요. 해외 수출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 온동정미소에서 미소미 농업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수출 물량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출하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일품으로 알려진 당진 햅쌀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해외 수출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 온동장미소에서 미소미 농업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수출용 쌀 계약 재배에 나서는 등 당진 쌀의 수출 물량 확대에 앞장서 왔는데요. 미소미 농업법인은 온동정미소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40톤씩 고품질의 당진 쌀을 잠비아, 과테말라, 두바이 등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지속적으로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소미 농업법인은 현지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2016년 당진 햅쌀 12톤에 대한 무사고 항해 및 현지에서의 인기 판매를 기원하는 출고식을 진행했고 5일에는 두바이로 12톤의 햅쌀이 수출됐으며 홍콩으로는 올해 홍콩으로만 보내질 총 300톤의 햅쌀 중 3톤이 선수출됐습니다. 2011년에는 충남도, 당진시와 함께 연계해 잠비아 농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잠비아에는 2010년 20톤을 수출하기도 하고 2013년에는 남미 과테말라 지역에 햅쌀을 수출하며 그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당진 지역 쌀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국내 쌀 가격 안정과 당진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번 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와 내수 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여객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의 바닥이 기존 버스보다 낮아 노약자나 임신부, 장애인 등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추가로 도입된 한 대를 포함해 당진시에서 운행 중인 4대의 저상버스는 당진권 내 188개 시내버스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운행됩니다. 당진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여객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 한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의 바닥을 기존 버스보다 낮춰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 등이 쉽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제조한 차량으로 기존의 버스보다 좌석의 수는 적어졌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도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 탑승이 가능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 앞서 지난달 22일 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면서 총 11대의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하며 교통약자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입해 운행 중인 3대의 버스와 이번에 추가된 한 대를 포함해 4대의 저상버스는 당진권 내 전체 188개 시내버스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운영됩니다.
당진시는 저상버스가 추가로 도입돼 교통약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2017년 추진을 목표로 발굴한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시책 사업의 보완 작업을 거쳐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초청해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2017년도 시책 구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2017년 추진을 목표로 발굴한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해 사업 수혜 대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해 실효성을 높이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시책 사업에 대해 보완 작업을 거친 적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거 초청해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당진시가 이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도 시에서 발굴한 시책 구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위원들은 농업인 월급제, 주차타워 건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상향식 마을자치 토론회와 아파트 공동체 주민자치 사업 등 당진시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 및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도 시책 구상 사업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반영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충남 지역 역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우산 하나 챙기셔서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2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진 23도에서 25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태안을 제외하고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홍성이 14도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은 태안만 25도, 그 밖의 지역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동 지역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계룡과 금산이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금산이 23도로 가장 낮겠습니다. 남서 지역은 청양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12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얇은 외투 챙기셔야겠고요. 최고 기온은 보령과 부여가 25도, 서천과 청양이 24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동 지역은 천안과 세종이 아침 기온 14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예산이 25도, 다른 지역은 24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거치겠지만 이어지는 일요일 아침 시간 동안에는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요일인 9일과 다가오는 월요일인 10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